성장하고 상생하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입니다. 생생경제의 최고의 장점은 쉽다는 거죠. 경알못이 경조알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방송인데요. 생생경제만큼이나 쉽고 재밌는 경제 유튜브가 요즘 화제가 되고 있어서요. 그 유튜브에 제작 진행을 하고 있는 분은 오늘 생생초대석의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유튜브 돈 되는 돈 TV를 하고 있는 여도운 앵커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늘 반갑습니다. 질문하는 자리에 계시다가 오늘 제가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인터뷰 2가 되니까 되게 기분이 너무 이상해요. 그러게요. 되게 긴장돼요. 더 긴장돼요? 네. 아, 그렇군요. 처음이에요. 처음이군요. 네. 자, 여도운 앵커를 소개할 말이 너무 많던데 본인의 소개를 좀 우리 청취자분들께 해주시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올해로 딱 10년 차 경제 전문 방송 앵커이자 잠시 에세이를 쓰기도 했던 작가이자 네. 현재는 이제 반년차 초보 유튜버 여도운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디서 경제방송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증권사 시황방송. 얘기해도 되나요? 하셔도 돼요. 키움증권이라고 예 네. 거기서 이제 방송 주식 관련된 방송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도운 앵커 하면 그 유명한 방송 사고가 하나 있던데. 네 맞아요. 제작진이 갑자기 생방 중에 카메라 한 2대를 막 이렇게 스쳐 왔다 갔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손짓을 하면서 이제 사인을 했죠.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카메라를 그냥 일부러 다른 데를 봤어요. 네. 그래도 이제 안에서 피디님이 또 카메라를 넘겨주셔서 그런 사고가 한 번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 기사를 쓰신 기자님을 아직도 제가 찾지 못했어요. 워낙에 기사를 잘 써주셔서 네. 혹자는 돈 주고 기자를 매수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방송사고를 굉장히 미화했군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시면 인터넷 창에다가 여도운 앵커 치시면 굉장히 유명한 방송사고건이 하나 나올 겁니다. 네. 지금 오늘의 생생 퀴즈 정답이기도 한 유튜브 들어오셔서요. YTN 라디오 치시면 여러분들 여도운 앵커를 보실 수 있어요. 나오고 있는 건가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뭐 미모에 예쁜 이런 말을 굉장히 안 쓰려고 노력해요. 시대 정신에 어긋난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입에 붙어서 저보다 예쁜 여도운 앵커가 나오셨어요. 보실 수 있어요. 10년 동안 경제방송을 하셨다고 네. 했는데 어떻게 경제방송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이게 또 얘기를 하자면 너무 좀 재밌는 일인데 제가 같이 이제 아나운서 공부 스터디하던 일원에 한 오빠가 있었어요. 저보다 네. 나이가 많은데 그분이 워낙에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거 시험 본다. 저도 한번 경험 삼아 그럼 나도 써볼래. 그러다가 이제 저만 덜컥대고 그분은 그 흔한 스토리. 예. 친분 떨어지고 예, 친구 따라 저만. 소개받은 사람만 된. 그렇게 또 됐어요. 저도 사실 경알못이었거든요. 뭐 주식의 주자도 모르고 코스피 코스닥도 몰랐는데 네. 그렇게 우연히 어떻게 좀 들어가게 돼서 공부하면서 방송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경알못으로 지금 이 방송을 한 지 1년이 넘었고요. 이제 네. 경알못에서 경조알로 넘어왔다고 조금. 하고 있는데 그럼 제가 이걸 10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에 오릅니까? 경제부 총리 그럼 본인이 지금 그 정도 경제에 올랐다고 아니요.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아니요. 사실 네.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더 경제는. 어렵고 네 경제는 사실 이게 경제라는 것 자체가 뭐 돈, 숫자 이것뿐만 아니라 워낙에 다양한 분야에 얽혀 있어서 네. 이게 알면 알수록 너무 더 어려운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경제방송 특히 이 증권방송을 오래 하셨는데 그럼 본인도 주식을 하세요? 주식을 하지만 한 번도 수익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뭐 손실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 그래요? 물론 뭐 비의도적 장기 투자하는 종목도 있지만 저는 100% 재테크를 다 주식에 그냥 넣거든요. 사실 이제 월급 받았었던 사회 초반에는 펀드 같은 것도 하고 뭐 네. 예금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알면 알수록 펀드에 대체되는 뭐 주식에 있는 관련된 종목이 있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대체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는 예금 하나 없는 그냥 주식 100% 재테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전에 네. 이익을 보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손실 보는 종목도 있고 물론 예전에 수익을 내서 판 종목도 있는데 그거를 한 번도 이제 찾지 않았죠. 그렇군요. 네. 나중에 우리가 한 20년 후에 막 엄청난 주식의 손으로 다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장기 투자가 답이라면서요. 예, 아쉽게도 그거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예, 기본적인 이제 눈덩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월급쟁이기 때문에 예, 아쉽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증권방송도 오래 했고 또 재테크로 100%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팁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유형별로 첫 번째 네. 주식 나도 해볼까 하는 분에게는 어떤 팁을 주시겠어요? 주변에 사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제가 이제 주식 관련된 방송을 하니까 나 주식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럴 때 굉장히 그 목적을 저는 일단 항상 물어보죠. 주식을 먼저 시작할 때 나의 목적이 정말 뭐 시장에서 엄청 급등하는 테마주로 내가 한몫 챙기겠다. 뭐 이런 건지 아니면 정말 장기적으로 내가 재테크를 하려고 주식을 포트폴리오 안에 넣을 건지 그거에 따라서 사실 매매하는 방법도 다르고 아하. 기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목적을 일단 분명히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방법론적인 것을 공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공부는 필수라는 거를 그렇군요. 늘 염두를 해둬야 그러니까 돼요. 초보자는 네. 목적을 확실히 정립하고 그 목적에 맞는 방법을 공부해라. 그렇죠. 두 번째는 주식으로 이제 재미를 좀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판을 좀 넓혀볼까? 빚을 좀 내볼까? 레버리지. 사실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그런 분들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주변에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전 재산은, 그러니까 저도 물론 100% 재테크지만 그 친구는 레버리지까지 일으켜서 마이너스 통장까지 이제 이렇게 빚을 져서 투자를 하는데, 저는 그거 정말 지양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물론 정말 확신을 사서 그렇게 투자하는 것을 제가 말릴 수는 없겠지만, 이게 주식시장은 리스크를 감내하고 그 리턴이 많아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정말 내가 100% 확신하고 공부를 많이 했다. 이거 이 기업 확실하게 내가 안다. 그게 아니라면 저는 레버리지 쓰면서 빚을 내는 것은 나중에 더 큰 빚을 만들 수 있으니까 지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하면 이제 증권사에서는 안 좋아하죠. 생생경쟁 괜찮아요. 네. 저희는 상생하는 경제를 그쵸. 추구하기 네, 때문에 네.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재미 본 거에서 끝내셔라. 조금 재미 본 거에서 이게 네. 일단 눈덩이가 일단 커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한번 이제 뭐 2-3% 수익 내도 그게 커졌기 때문에 저는 사람은 또 인간이 만족을 하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해야 거기에 따른 이제 수익에 행복감이 있지 이게 욕심이 너무 커지면 그렇게 네.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당한 욕심을 부리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에만 욕심.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뭐 이런 느낌. 그 성대모사 될 것 같아요. 네. 자, 주식으로 네. 아주 큰 상처를 받으신 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야 됩니까? 아니면은. 아니죠. 주식은 사실 기회가 언제나요. 근데 이게 보통 상처받으신 분들 유형이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전혀 이제 지식이나 공부 없이 주변 지인들의 추천 혹은 뭐 증권사에서 방송국에서 이 종목 좋다더라 해서 이런 분 여도은행 거 아닌 친구들. 그냥 마구잡이로 사면은 네. 이제 그렇게 손실이 나면 이제 어떻게 케어도 안 되고 대응도 안 되니까 그렇게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고 혹은 이제 최근처럼 이제 대외적인 악재 뭐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뭔가 싸움이 있어서 시장이 많이 하락했을 때는 그렇게 내 종목이 정말 괜찮은 기업인데도 하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이제 결국에는 본질 내가 산 종목이 정말 괜찮은 종목인지에 대해서 늦었지만 그래도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만약에 이 기업이 정말 괜찮은 기업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손절매를 해야죠. 손절매도 간단히 해야죠. 계속 지금 공부를 해야 된다는데 이것도 뭐 공부를 해본 사람이나 알지 어떻게 공부하라는 거예요? 서점 가서 책을 사와요? 물론 책도 봐야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금융시장,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초적인 지식은 당연히 쌓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내 돈이 걸린 거니까요. 그 정도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고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사는 거, 기업을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사실 공개된 정보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거기에 뭐 지인이 일을 한다거나 뭐 지인이 그쪽 뭐 사장님이라거나 그래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알 수 있는 정보는 재무제표 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일단 많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또 시장에서는 어떤 분위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그 부분도 항상 뉴스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네.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이제 숫자로 나오는 그 기업을 과연
뭐 증권가에서는 또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수급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라 하면 그 종목을 사는지 파는지에서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군요. 보통 좋다더라 해서 사고 수익이 좀 오르면은 더 오르겠지 하고 그냥 두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좀 시장을 바라보면서 끈기 있게 공부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사실 살아남기 쉽지 않은 게 주식 시장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 또 재무제표 등으로 좀 기업을 공부하고요. 네. 또 시장 분위기도 살펴보고. 이게 사실 정말 원론적인 얘기를 한데 아주 가장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8645님이 새싹이신데 공매도 필요한가요? 꼭 여쭤봐 주세요 하셨네요. 공매도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사실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공매도할 때 정말 억울한 경우들이 많아요. 이 기업이 참 좋은데 그들이 공매도함으로 인해서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서 최근에는 이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도 마련되고 있고 개인들도 이제 공매도를 허용하도록 이게 더 커지긴 하는데 저는 사실 그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반대로 상승할 때 말고 하락할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구조 자체는 단순하게는 좋은데 이게 시장에서 워낙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과 급락을 하는 개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또 부가적인 피해가 생길 것 같아서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참고로 생생경제에서는 늘 공매도를 좀 비판하는 저도 약간 그런 쪽이에요. 그 수익의 관점은 잘 모르겠네요. 5284님 주식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AI 로봇이 선택한 펀드 선택했는데 아직 별로입니다. 이렇게. AI가 요새 근데 AI로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주식회사 자체도 AI가 맞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자, 오늘 우리 사실은 주식 전문가로 모신 게 아니라 오늘의 생생퀴즈 정답 유튜브 전문가로 모셨는데 지금 여러분들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1798님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정답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잘 보면서 듣고 있습니다. 5374님 유튜브 부끄럽지만 유튜브 뭔지 저 잘 몰라요. 자세한 내용 들어볼랍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2314님은 유튜브 막내공주님이 지난달부터 개인 유튜브 시작했는데 아이보다 저 아내하고 내용 짜고 편집하느라 더 힘들죠. 더 힘드네요. 일주일에 한 편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요 하셨어요. 자, 우리 여도운 앵커는 그 업로드라고 하나요? 그거를 얼마에 한 번씩 하세요? 저는 이제 주기적으로 올렸을 때가 이제 일주일에 2-3번 올렸는데 제가 최근에 제 장비를 몽땅 잃어버렸어요. 어머나. 사실 별거 없어요. 마이크랑 삼각대 하나인데 그거를 갑자기 어딘가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일주일째 업로드를 못하고 있어서 오늘 제가 자료를 미리 한 2개 정도 준비해서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한 3-4개 정도 한꺼번에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보통 일주일에 2-3개? 네, 2-3개 정도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찍고 다 합니까? 북치고 장구 치고? 그렇죠. 제가 이제 대본도 쓰고 주제도 정하고 찍고 편집, 업로드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사실 대본 작업을 하고 자료 조사하는 것은 그때그때 달라요. 뭐 길게는 뭐 하루 종일도 잡고 있을 때도 있는데 보통 한 2-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면 찍는 데는 사실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워낙에 방송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 영상 한 10분 정도 남짓하는데 한 뭐 20-30분 내로 찍게 되고 편집이 오래 걸리죠. 그렇죠. 편집이 한 짧게는 2시간, 길게는 3-4시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녹음 방송이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사실 생방송이 훨씬 편해요. 전 생방 너무 좋아해요. 10년 동안 생방만 했습니다. 그럼요. 생방은 뭐 어쨌건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언니 흘러가면 끝이니까요. 네. 이게 편집이 굉장히 힘든데 여도운 앵커의 돈 되는 돈 TV예요. 어떻게 이걸 시작하게 되셨어요? 사실 제가 처음부터 이름이 이게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여유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서 좀 이렇게 우아한 느낌으로 여유TV 뭐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는데 돈 되는 돈 TV는 전혀 우아하지 않고 직설적인데요. 직설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영상이 제가 되게 아끼는 고가 가방에 있었는데 되게 많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명 마카주라고 부르는 그 가죽 물감을 이렇게 칠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제가 하게 됐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관련된 영상이 많이 없는 거예요. 자세하게 나온 게. 그래서 이거를 한번 찍어서 올리면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그 영상을 올렸는데 반응이 일단 괜찮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올리는 저의 일상적인 여유 부리는 영상은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시험적으로 제가 이제 매일 하는 내용들이 이런 경제 관련된 내용이니까 때마침 이제 스마트폰 새롭게 출시되는 그런 시즌에 맞이해서 그거를 이제 프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그게 또 반응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의 정말 아이템들을. 그렇죠. 그래서 점점 이제 그런 아이템들을 하다가 이름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LPG 관련된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게 워낙에 경제적인 부분이랑 연관이 많다 보니까 그 영상이 좀 인기를 끌면서 제 지인이 이거 여유TV 아닌 것 같다. 이름 바꿔라. 그래서 제 이름이 도은이잖아요. 도은을 빨리 부르면 돈이에요. 그래서 약간 주기적인 의미로 돈 되는 정보, 돈TV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게 돼서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보니까 소재가 굉장히 다양해요. 본인이 라면 먹방도 하시고 해외에서 고추장이 더 팔린다. 부터 해서 화웨이 제제 등 이렇게 좀 무거운 소재도 하고 소재는 어떻게 고르세요? 저는 제가 관심이 가는 분야를 선택해요. 뭐 여러 가지 제가 경제 관련된 뉴스를 하루에도 정말 많이 접하는데 그중에서 제가 궁금증이 생기는 주제를 선택을 해야 저도 이제 자료 조사를 하면서 이렇구나 하면서 흥미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영상인데 사실 저만 관심이 가는 영상도 있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관심이 이런 생각이 든 영상도 많았어요. 제일 조회수 높았던 에피소드는 뭐예요? 유튜브에서는 LPG 관련된 영상이요. 이게 LPG 이제 차량이 일반인들도 탈 수 있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약간 정치적인 부분과도 좀 연관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악플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많고 네, 악플도 어쨌든 이제 그에 따른 리액션을 해주시는 거니까 좋긴 한데 가끔 좀 상처받은 것도 있어서 좀 무섭긴 했는데 어쨌든 그게 가장 많이 터졌고 사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만 있는 게 아니라 네땡땡 말해도 되나요? 네땡땡 네이버 거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카카오 TV도 있고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는데 네이버 TV 같은 경우에는 BTS를 키운 방시혁 대표의 드러난 자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소개한 영상이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또 터지더라고요. 너무 재밌네요. 궁금하네요. 그거 저도 진짜. 궁금했거든요. 그래요? 드러난 자산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아직 금액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방시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그 BTS 관련된 그 엔터테인먼트 지분이 50% 가까이 되거든요. 그 지분의 가치. 그러니까 확실하게 매겨진 건 아니라 이제 지분을 매각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걸 환산해서 나온 그 가치랑 이제 방시혁 대표가 원래는 작곡가시니까 그걸로 인한 저작권료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1년에 거의 10억 가까이 된다. 이렇게. 남의 집 얘기네요. 네. 네,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보니까요 또 금 투자, 달러 투자 노하우도 소개해 주던데 최근에 금 투자 관련된 내용이 핫해서 이것도 좀 짧게. 제가 사실 많은 내용을 다 얘기 드리면은 제 영상을 안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살짝 얘기 드리자면 요 금투자 달러 투자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 재테크 수단이라서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뭐 금투자 달러 투자 관련된 방법을 정리해 놓은 영상이에요. 근데 사실 금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우리가 오를 때만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반대로 떨어질 때도 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넣어놨고요. 그리고 달러 투자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펀드 같은 그런 상품에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달러 투자 관련된 상품 중에 나한테 맞는 상품을 고르시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도원의 돈 되는 돈 TV에서 확인해 주세요. 유튜브에 검색하면 돼요? 네, 여도원이라고만 쳐도 치시면 나와요. 돼요. 네. 지금 장휘목님께서 여행커님 정가은 씨 닮았네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앉아 있거든요. 이런 거 질타 많네요. 네. 자, 그러면 경제전문 앵커가 하는 유튜브고 돈 되는 돈이니까 당연히 유튜브로 돈 좀 버세요. 사실 제가 유튜브에서는 아직 수익 발생이 안 돼요. 이게 수익 발생 요건이 있어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명, 구독자 수 1,000명과 시청 시간 4,000시간을 채워야 되고요. 이제 유튜브 말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다른 플랫폼 뭐 네이버 TV나 카카오 TV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익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튜브를 제외하고는 네이버 TV나 카카오 TV에서는 수익을 내고 있어요. 돈을 벌고 있어서 그렇군요. 저도 신기해요. 진짜 돈 되는 TV네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생생경제까지 나오시고요. 너무 좋아요. 정말 돈 되는 돈 TV가 아니라 복 되는 TV가 됐네요. 기회가 생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나눌 이야기는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여도은 앵커를 좀 자주 모셔서 좋아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 자리는 못 내드리고요. 네. 그 자리를 내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네, 예. 자주 오셔서 이야기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네. 돈 되는 돈 TV 우리 유튜브로 요즘에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 해주고 있는 여도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